자, 이제 계속해서 미국 주식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석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거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까 차박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 정도로 이제 캠핑 열풍 계속 불고 있는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조금 뭐 캠핑 열풍, 아웃도어 이제 스포츠, 레저가 굉장히 열풍을 뭐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집에만 있으시기에는 답답하고 그래서 무언가 조금 야외 활동을 찾아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라는 업체를 먼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대형 매장을 네. 조금 운영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이 아카데미 스포츠 아웃도어즈도 그런 이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1938년에 미국에서 사실은 타이어 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타이어 샵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군사 물자를 계속 팔았고 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1980년부터 뭐 낚시용품, 캠핑용품, 스포츠용품을 팔기 시작해서 뭐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2011년에는 미국의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KKR에 좀 인수가 돼서 지금 KKR이 67% 정도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엄청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일 큰 매장이 한 13만 평방피트, 우리나라 평으로 하면 3,650평 정도. 그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굉장히 뭐 큰 이제 네네.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도심 진출을 한다고 소형 매장을 오픈했는데 네. 소형 매장이 한 4만 평방피트에서 한 1,1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소형 매장이 1,100평.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레저 용품들이 네네. 굉장히 좀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지금 사진 보시면은 뭐 저 규모가 뭐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건데. 저게 중간이라고. 네네. 아, 저는 무엇보다 근데 저런 거 볼 때마다 주차장이 부러워요. 그렇죠. 주차장이 엄청 아, 넓고 우리나라에서 참 예, 뭐 굉장히 힘든데. 뭐 좋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접근성이 좋은 것들 네네. 가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 레저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한 마켓 리서치사에 따르면은 이런 아웃도어라든지 팀 스포츠 관련 이제 레저 용품들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마켓 규모가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한 78조 원 정도 되는데 네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좀 촉발돼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총도 파나 봐요. 예, 뭐 레저 헌팅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총기도 이제 판매를 하니까 네네. 헌팅용 그런 사냥총들도 팔고 그런 이제 피스톨 같은 권총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매장에 가면 정말 뭐 많은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랑 아웃도어에 관한 거의 모든 걸 다 네.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의류, 신발, 뭐 사냥, 낚시, 캠핑용품, 그리고 스포츠용품, 그리고 뭐 집 마당에서 이렇게 즐길 만한 것들, 뭐 의자부터 해서 무슨 뭐 바베큐 용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웨이트 용품, 집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무거운 이제 네네. 홈짐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프로스포츠 팬 굿즈에 다양한 액세서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기류까지 내가 뭔가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라고 네. 하면 그냥 여기 매장에 가면 거의 모든 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 아웃도어계의 뭐 월마트, 아웃도어계의 코스트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매출도 괜찮아요? 예,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뭐 1991년에 이제 연 매출액 1억 달러 돌파하면서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4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보시면 꾸준하게 뭐 5억 달러, 10억 달러, 50억, 30억 네, 달러 이렇게 매출을 돌파를 했고요. 아카데미 스포츠가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예요. 예, 1위 업체가 따로 있는데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업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이제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딕스가 이제 미국에 850개 정도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작년 매출액이 87억 달러.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61억 달러인데 이제 아카데미가 48억 달러 매출액에 시가총액이 20억 달러니까 훨씬 사실은 좀 조금 저평가돼 저평가되어 보네요. 있다. 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새 미국에서 여느 이제 오프라인 대형 매장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온라인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요즘 방문 안 한다는데 괜찮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지금 트렌드가 이제 BOPIS 주문이라고 해서 네. 바이 온라인, 픽업 인 스토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면 네네. 미국은 또 땅덩어리 넓으니까 아마존 빼고는 뭐 하루 이틀 걸리는데 네네. 나는 이제 사자마자 바로 받아보고 싶다 이거죠.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사고 바로 매장 가서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이제 그쵸, 그런 그쵸. 이제 주문들이 굉장히 조금 뭐 선호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스포츠도 이쪽에 좀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온라인 쪽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9년에는 전체 매출의 5% 그리고 작년에는 10% 이렇게 해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온라인 매출 중에서 50%가 이 BOPS 주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온라인화를 진행을 하면서 똑같이 이제 클라우드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디지털화 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좀 온라인 배송이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투자하고 마케팅 확장하고 재고 관리 효율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이제 구매하는 옴니 채널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성장을 조금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매장이 좀 성장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네네. 이제 온라인을 바탕으로 다시 조금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에 조금 뭐 깨알같이 나오는 게 지금 뭐 아카데미 스포츠 아웃도어에서 판매하는 용품들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거든요. 카테고리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뭐 사고 싶다 그러면 다 화개장- 저기 가서 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화개장터네요. 그냥 없는 게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재고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할 네네.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미국 기업들을 보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지만 그 이런 픽업 서비스를 잘 해놓는 그런 기업들은 네. 또 계속 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네. 픽업이 없으면 또 아예 그냥 외면한 맞아요. 소비자들이 네. 외면하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답게 자체 매장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자체 브랜드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요. 자체 브랜드에 굉장히 매출이 전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좀 마진율이 좋으니까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천만 명 정도 고객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한 8천만 개 상품 판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매출 상승하고 있고 온라인에 좀 붙어가지고 확장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 아웃도어계의 뭐 코스트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디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좀 재미있는 기업을 준비했는데 네. 미국의 세무법인 회사인 이게 HR 재밌어요? 블록. 예. 그게 재밌어요? 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이 기업이 이제 작년에 그 테슬라 S&P 합류 못했을 때 빠졌던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세금 신고를 뭐 많이들 하고 계신데 네. 세금 신고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도 누구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예, 뭐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도 이제 세금 신고의 계절이 찾아왔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12일부터 세금 보고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신고를 안 하면 부과되는 페널티가 굉장히 크고 뭐 주마다 세율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제 원천징수,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해놓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네, 그렇죠. 구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 우리는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들은 본인들이 벌었던 돈을 모두 다 이제 신고를 스스로 해야 되는 네, 거기 뭐 때문에 그렇죠.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올해는 특히 이제 좀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조금 뭐 꼼꼼하게 세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부터 이 개인 세금에 대한 미국의 세무조사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줄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많이 안 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010년하고 2018년 비교해 보면은 50% 가까이 비율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정권이 바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또 경기부양제도 펼치니까 네. 아무래도 세수가 또 많이 필요하겠죠. 세무조사 많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런 이제 세무조사 법인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HR 블록이라는 이제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다양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메인은 좀 개인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 또 프랜차이즈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산업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면은 이제 네. HR 블록에 이제 니네 브랜드를 쓰겠다라고 아, 네. 해서 로열티를 본사에 내고 세무사들이 HR 블록에 이름을 걸고 아. 그리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세무사들이 자기 개인 사업 내는 것보다는 또 네네. 이런 이제 브랜드가 HR 블록 굉장히 또 미국에서는 또 유명한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9,500개 정도 사무소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세무 신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사업 분야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무 상담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작년 이제 2020년 3분기까지 하나로 4,300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외 지역은 또 한 1,300억 정도 벌었는데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받는 수수료도 한 4,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기준으로 굉장히 좀 운영을 잘 해오던 업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운영을 하기에는 슬슬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도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얘네들이 좀 디지털화를 선언을 하면서 개인 세무 이제 신고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좀 소규모의 그런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 네네. 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조금 비교할 만한 업체가 뭐 인투이트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 그냥 시민권자분들은 터보텍스 CD를 네, 그렇게 많이 맞습니다. 사용을 한다고 예. 해요. 근데 그 터보텍스가 바로 인투이트고 예, 맞아요. 그럼 인투이트와 HR 블록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투이트는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업체고 HR 블록은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사람들이 세무사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네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오프라인은 이제 HR 블록이 압도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인투이트처럼 온라인 쪽도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뭐 HR 블록이라는 데가 얘네들의 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네.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전개한다면 굉장히 좀 파워풀한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인투이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매출이 76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순이익이 많이 남기는 그렇죠. 하는데 네. HR 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34억 달러. 34억 달러요? 네, 굉장히 적죠. 그리고 매출액이 작년에 26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이 HR 블록은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수익이 나와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세무 그때 신고 하니까, 기간이니까. 네.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연기됐잖아요. 네네. 7월까지. 아.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좀 분산이 됐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30억 달러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도 한 절반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크고. 지금 상황에서 HR 블록이 인투이트와 같은 모델로 이런 쪽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니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반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30분의 1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천억, 1,000억이랑 34억. 네, 맞습니다. 거의 3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진짜 싸긴 싸네요. 예, 그래서 조금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것 네네.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S&P 500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다 소화가 됐고, 네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표했거든요, 이 계획을.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자기네들이 이제 온라인 쪽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지켜보면은 괜찮을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H&R 블록 그리고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즈 두 가지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